예전부터 평화와 인권의 산지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974차 수요 시위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했어요? 가기 전에? 네네네. 네, 그래서 또 그날은 날씨가 상당히 또 추웠잖아요. 네네. 네, 그날 추워서 이제 학생들 이제 뭐 건강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이거는 6학년 한 반만 간 것이 아니라 6학년 전체가 체험학습 형태로 이제 다녀온 거고요. 그중 3개의 단이 수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쪽에서는 이게 편향적인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활동 자체가 정의연이 반일 운동이라든가 정치적인 편향으로 민주당이 치중되어서 어쨌든 그런 활동을 누가 봐도 하고 있고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네. 야, 그 선생님도요. 우려를 넘어서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그냥 그게 아이한테 뭐 애국 운동이나 뭐 유관순하고 비슷하게 자꾸 선전을 하니까 그거가 같은 레벨인 줄 알고 이렇게 뭐 그냥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이 다수긴 한데 이 문제점을 아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우려성을 낳고 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그 수요 집회에 전에 한번 참여를 가보셔서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하셨고요. 교장 선생님이요? 네네. 다 파악을 하셨는데 애들을 보내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일단은 그 생각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건 엄연히 매음 매춘 행위였고 거기서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그 위안부 할머니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자발적으로 갔죠. 그건 이제 뭐 일본 집에 본인들이 다 증언을 해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본 집 일부를 제가 봤는데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이분들이 처음에 증언했을 때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분들이 다수고 심지어 이웃이나 가족에 의해서 팔려가신 분이 다수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일종의 매춘 행위에 가까운 건데 이게 왜 선동을 당해야 되는지 저희도 모르겠고 이게 왜 반일 운동에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학생들은 왜 동원을 하는지 납득이 불가하고 제 아이를 둘 키우는데 저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이런 데 불려갔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이 이랬다고 저는 당장 고소해요. 네네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네네, 자발적으로 가셨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할머니가 300분이 넘는데 단 한 명도 그래 증언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을 이제 모르고 이제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고건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그 수요 집회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요. 우리는 이제 지식과 실천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올바른 지식은 다를 수가 없죠. 왜곡된 지식은 달라지죠. 아니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말로만 또는 시험에 답하려고 하는 그 답안만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여태까지 익숙해져 있고 참여라든지 뭐 그런 쪽에는 실천이라는 데는 좀 솔직히 6학년 5반 친구들의 경우 지난 10월 26일 우리 반 여행의 한 프로그램으로 1567차 수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소중한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이 4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반공정신이라든가 애국정신을 더 가르쳐서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도 부족한 아이들인데 거기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실천은 해보셨나요? 네? 이거는 논란이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왜 정치적인 한가운데 애를 데려다 놓으면서 실천 얘기를 꺼내시는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에요. 네? 6.25 체험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 실천해 보셨나요? 반공교육 하고 계세요? 제대로? 당연히 하죠. 하죠. 그래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6.25 현장 어디 체험을 가셨었나요? 아니요. 원래 간 적 전에는 없죠? 네. 예. 반공교육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죠. 그 얘기예요. 실천 교육을 하려면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곳에 데려가면서 실천을 운운하시는지 이 실천 자체가 정치적인 실천이지 진짜 아이들을 위한 실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분단국가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이매은 2호번 박선영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럼요. 6.25 우리나라 참전했던 해외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국에 이른 각 그런 이제 이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만 해도 수십 군데가 넘어요. 네, 그런 네. 체험하고 관람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곳은 데려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데를 학생들을 데려가고 이 학교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세월호도 체험이라고 데려가는 것도 있고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선시 되는 것, 우선과 그 다음에 차선이 있는데 차선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들을 최우선에 놓고 정작 해야 될 교육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우리 교육계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이 아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학부모가 어떻게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나요? 그죠? 서로 신뢰할 수가 있어야죠. 최소한 학교라는 거는 논쟁의 중심이 되는 곳은 이거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누구나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보장되는 것만 해야 되지 서로 아직까지 머리 뜯고 싸우는 것 같다가 거기다 애들을 밀어넣어놓고 이게 뭐 실천이니 공감이니 하면은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로서. 그죠? 제가 양심이 없다고요? 교육자로서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 아이들을 밀어넣어놓고 실천이니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너무 위험스럽잖아요. 너무 우려스러워요. 지금. 이렇게 이런 거짓말과 발뺌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상처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그 사죄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길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라나는 일본의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며 성장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에요. 교육시키고. 외부로서 위험이 와도 막아줘야 되는 게 선생님들인데 논란의 중심지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오히려. 큰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각한 모욕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평생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괴롭게 살아오신 할머니들에게 몇 춘분이 돈을 벌러 갔다는 이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이런 말들이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도 이렇게 우려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의 60%는 넘어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로 거짓된 정보를 그러면 예, 정권이 왜 바뀌었겠어요? 부모들이 우려스러우니까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느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거를 동의하는 부모보다 우려스러운 부모가 더 많고, 실제 저희 학부모 중에서도 이거를 믿고 있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자료를 몇 개 건네주니까 학부모들이 충격을 믿고 다 빠져나왔어요. 이런 줄은 몰랐대요. 네. 경연대가 이런 곳인 줄 몰랐고, 네, 수요 집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대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는 지금, 독립하는 학부모들한테 여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자학발족으로 갔다. 자발적으로 네. 순환 행위였다라는 거를 제대로 알려주셨나요? 그죠? 이 왜곡된 거를 인식을 심어주고 그게 뭐 정의고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반일 반동 운동에 이렇게 사람들을 앞세우는 게 심리를 이용하는 게 교육자로서 옳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며 싸우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날까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침내 수요 집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도 마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분단국가입니다. 주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적에 대해서 공부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아이들한테는. 일본은 우리 이웃 국가예요.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하고 무역을 하는 국가예요. 그런 국가에다 반의를 심어줘서 이웃 간에 사이가 나빠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그죠? 과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는 게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나라인데. 우리 아이들은 발전된 미래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지나간 당연하죠. 인생인데 아직도 머리채 잡고 싸우라고 가르치는 게 정상적인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역사와 세계사는 중요합니다. 저도 알아요. 단발머리와 손을 움켜쥔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한 작품이자 상징물입니다. 특히 단발머리 소녀 옆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져 있어 소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되새기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가 왜 30년이 넘도록 진행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공감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이것 때문에 저는 세계사와 역사 공부를 다 시켜서 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중요한 건 알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발전된 미래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당연한 삶에서 거예요. 살아야 되고요. 네. 그럼요.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역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선생님, 네. 10월 달에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교과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과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개정하겠다고 교육부가 이공둘둘이요. 있었는데, 네. 그게 4일 동안 일어났는데 제가 그중에서 네. 일찍 참석을 해서 봤어요. 궁금해서 봤는데 네. 이 교육의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결론은 가정에서 네. 해야 될 가정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권리도 교육의 권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이라는 문제도 어떤 부모는 아이를 보수적으로 순결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그래 어려도 너희는 다양한 성을 즐겨야지 이렇게 자기 성의 결정권을 가르치는 부모도 있어요. 그거는 가정교육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교육을 이거 학교에서 모두 주입식으로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사상도 가르치고 종교도 가르치고 성도 가르치고 젠더도 자기네가 가르치고 이걸 모든 걸 학교에서 그냥 가정교육에 속하는 그런 윤리교육을 학교에서 다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결론은 엄밀히 보면 이거 사상교육이거든요.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1567차 수요 시위 나오고 정말 놀랐던 것은 사과와 배상에는 단 1일 관심 없는 일본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마음을 믿지 않고 수요 시위에 찾아와 반대 시위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며 행패를 부리고 매춘부라던가 돈을 벌러 갔다는 등 할머니분들을 모욕하고 할머니분들의 마음을 2번 죽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 사상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어딨냐면 북한밖에 없어요. 어릴 때 아이 떼어가서 닦을 때까지 부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생각을 주입시켜요. 근데 현재 공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사실 교과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뭔가 좀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 아이 학교 교과서를 보고 놀래갖고 저는 이 활동을 시작한 엄마예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이 수요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나 하는 것처럼요. 저희는 일본 정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비판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소녀 시절 겪은 끔찍한 성폭행과 이게 교육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동네에서 소문난 좋은 엄마예요. 나는 네.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어도 내 얼굴에 침을 닦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 사람이 분노를 했을 때는 교육계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우려가 지금 이 학교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나라에는 우리 학교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교사 노조가 있어요. 정교조라고 일반 교원 노조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있죠. 예, 이 교사 노조가 진짜 아이들만을 위해서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면은 저희가 우려를 안 하겠는데 너무나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여서 너무 우려스러워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진실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진지하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십시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 세대들도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대한 사과와 배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근데 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도 봤을 때 정교조들이 출몰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 아이들을 고등학생 아이들을 정교조 옷을 입혀갖고 정교조란다. 민노총 있죠? 민노총 옷을 입혀갖고 아이들을 출연시켰어요. 얘네들이 민노총 차를 타고 왔어요. 저희가 봤어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뭘 하고 있나요? 아이들한테 민노총 조끼를 입혀서 보냈어요. 거기에 고등학생 아이들을. 피해자 할머니들은 1대1대 울고 싶었어요, 진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너무너무 울고 싶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할머니들에게 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제발 멈춰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신 용기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할머니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이 있는 그날을 위해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학교를 믿고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그래 내가 나온 학교는 좋은 학교였다.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좋은 분이셨다. 우리 아이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셨다. 이런 네.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아이들이 커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죠? 네. 우리가 살아갈 날이 100년인데 요즘에는 다들 오래 사시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그걸 네. 흡수하고 배우고 깨달아도 늦지 않아요. 네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6학년 5반 학생 오은채, 김나희, 안강호입니다. 수유시위는 1992년 1월 8일에 시작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12월 14일은 특히 정확히 11년 전 평화의 소녀상이 이곳에 처음으로 세워진 날이라 그 의미가 더 큽니다. 11년간 일본 대사관을 지그시 응시하며 준엄하지만 온화한 얼굴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화제와 배상을 요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 수유시위를 의미하는 존재이며 또 우리의 청산되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말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본 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 수유시위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언젠간 일본의 사과와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절망과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평화의 상징 수요 시위에 대한 욕설과 조롱, 모욕과 명예훼손은 우리가 열망하는 평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요 시위 장소이던 일본 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이 아닌 이곳에서 수요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실, 주변에 붙어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과 상소리로 가득한 플래카드와 욕설 등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배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이 땅 위에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수요 시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후대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용기를 내어 전쟁 반대와 성폭력 반대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덜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5월에 고 김양주 할머니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이제 생존해 계신 할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반지의 신치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학생들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 하루빨리 평화를 찾아오기 위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이 수요 시위를 응원하고 지키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약속하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마지막 낱말을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혐오 발언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라. 2022년 12월 14일 15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인천 서흥초등학교 학생들